4장 2절에서는 반복문인 포문, while문, do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를 살펴볼 거고요. 포문, while문, doWhile문, break문, continue문, 그리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포문, while문, doWhile문, break문, continue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반복문에서는 포문, while문, doWhile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것은 제어문 처음으로 되돌아가 반복 실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루핑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복문은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실행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종류에는 포문, while문, doWhile문이 있어요. 그래서 포문은 주로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번 돌아라 또는 100번 돌아라 이렇게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문이고요. while문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할 때 써요. 그래서 true일 때 반복해서 실행하고 false일 때 반복을 하지 말아라 할 때는 while문을 주로 써요. 그래서 doWhile문은 while문하고 비슷한데 조건식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나중에 이 둘의 차이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for문이고 이거는 while문이에요. 그래서 for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초기화식, 조건식, 정감식에 복잡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런 복잡하게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정상 흐름이 이렇게 되다가 for문을 만나면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자,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도 정상 흐름에서 while문을 만나게 되면 실행하고 다시 반복해서 또 실행하고 또 반복해서 다시 실행하고.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은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for문과 while문을 반복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for문부터 살펴볼게요. for문은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을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왜 for문이 필요한지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엔 0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밑에 코드를 보니까 sum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sum에 저장한다. 그리고 또 sum에다가 2를 더해서 또 sum에 저장한다. 그럼 결국은 1, 2, 3, 4, 5를 계속 누적해서 sum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에서부터 5까지 누적된 합은 이거다라고 출력을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이와 같이 5개만 누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누적하는 이 수를 100개라든지 또는 1000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줄, 1000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우 많은 코딩량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단순화시킬 수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for문이 작성되는 거예요. 자, for문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작성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이거는 반복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예요. 그래서 나는 i가 100 이하일 때까지만 반복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이거는 뭐냐면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i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예요. 자, 그렇다면 for문의 실행 범위는 바로 이 중괄호 시작에서부터 이 중괄호 끝까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i가 1인 상태에서 이거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sum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sum에 그 값을 저장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하는데 i가 1이 증가되고 이제 다시 이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i가 1이었다가 i가 1 증가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가 100보다 적죠. 그러니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i가 101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1이 100보다 적으냐? 그래서 이거는 폴스가 되죠. 그럴 경우에 포문은 이제 반복을 중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포는 i가 1부터 i가 100까지 반복이 되니까 총 1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몇 번 반복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50을 준다 그러면 이 포문은 50번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코딩을 하게 되면은 100가지의 누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총 여러분이 100줄이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 3줄이면 되죠. 그래서 훨씬 코드가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단 3줄로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문에 우리가 그 기본 문법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여기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기화식이라고 하면 처음에 포문이 실행될 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int i는 1이잖아요. 그러면 포문이 시작할 때 i는 1에서 출발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화식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이 true가 될 때만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false가 되면은 실행을 하지 않고 포문을 빠져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초기화식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실행을 해서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int i는 1이죠. 그러면 i가 1이잖아요. 1은 100보다 적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다시 반복을 할 때는 정감식으로 가요. 정감식은 주로 이 초기화식에서 사용되었던 변수의 값을 변경해주는 어떤 그런 식을 말하는데요. 자, 처음에 i가 1이잖아요. 그럼 이게 반복이 되어서 이제 i++가 되면 i가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i가 2가 되고 그 2가 이제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2는 100보다 적으냐라고 해서 true가 되면 다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감식에 가서 초기화식에서 사용된 변수를 증가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이 조건이 다시 true가 되면 다시 실행을 하고 다시 정감식으로 가서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 또 조건식으로 가서 또 조건을 평가해서 true가 되면 또 실행하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 조건식이 false가 될 거예요. 그때 포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제를 작성해 볼까요? 자, for print from to 10 example이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포문이에요. 그래서 for를 작성을 하고요. 초기화식으로 int i는 1을 줬어요. 그럼 처음에 i는 1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i는 10 이하 될 때까지 반복해라. 한 번 반복할 때마다 1씩 더해라. 자, 이렇게 주고 자, system.out.println 해서 i를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초기화식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자, i는 1이 되죠. 그래서 1은 10보다 적으니까 자,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반복을 해서 이제 i가 2가 되고 또 2가 10보다 적기 때문에 또 실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자, i가 11이 되면 비로소 얘가 false가 되죠. 그래서 포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을 포문으로 작성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합을 저장할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먼저 0값을 저장해 놓습니다. 자, 이제 포문을 작성을 할 건데요. 먼저 int i는 1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자, i는 100 이하까지 반복해라. 그 다음에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i 값을 1씩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주고,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자, i라고 하는 변수를 계속 누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데, 자, 이 뒤에는 이제 sum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100이라는 자리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즉,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나는데, 이제 그 이유는 포문의 초기화식에서 사용된 변수는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이 중괄호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데, 꼭 i를 이 블록 바깥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자, int i 이 선언 부분을 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대신에 여기에는 자,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값만 줍니다. 그렇게 되면 i가 선언된 위치가 지금 메인 블록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메인 블록 안에서는 이 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포문이 계속 돌다가 i가 101이 될 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1까지의 합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 여기에서는 빼기 1을 해서,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합 이렇게 되어서, 자, 505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잘못 작성된 포문의 예를 볼게요. 자, 포문에 초기화식에 플롯 타입의 x 변수가 오고요. 자, 0.1f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리고 x가 1.0 이하일 때까지만 반복해라 라고 주고, 자,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x에 0.1f를 추가를 하네요. 그러면 포문은 x가 0.1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할 때마다 0.1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포문은 10번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에 x값을 한번 출력을 해서 정말 10번이 찍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0.1, 0.2 이렇게 쭉 가다가 0.7부터 갑자기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알라 보면 총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돌잖아요. 10번을 반복해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9번을 도는 이유는 이 x에 0.1이 추가가 될 때 정확하게 0.1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0.7부터는 x가 0.7보다 큰 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x가 이 값까지는 1.0보다 적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하겠지만, 그 다음 돌 때는 x가 1.0보다는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폴스가 되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플롯 타입은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0.1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1보다 큰 값이 x에 더하기가 되어서 9번만 반복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작성을 할 때는 가능하면 반복과 관련된 변수, 즉 초기화식에 사용되는 이 변수의 타입은 정수 타입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플롯 타입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포문을 작성을 할 때는 바로 이 자리에는 정수 변수로 선언을 해서 여러분이 조건식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첩 포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포문이 하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포문이 하나 더 작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포문을 우리는 중첩 포문이라고 해요. 자, 중첩 포문은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이 중첩포에 지정되어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하다가 중첩 포문이 끝나면 다시 바깥 포문에 정감식으로 가서 바깥 포문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문은 똑같아요.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포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깥 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초기화식을 줬죠. m이 2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조건은 m이 9 이하일 때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m을 1씩 증가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문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m 값에다가 무슨 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예제는 9구단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구단이 어떻게 되죠? 자,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2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지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부분을 중첩 포문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2일 경우에 다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n이 되어서 n은 1부터 9까지 또 반복하죠. 그래서 중첩포에서는 초기화식에서 n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n이 1부터 언제까지 9 이하가 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복할 때마다 n은 1씩 증가하죠. 그래서 바깥쪽에 m이 2일 때 다시 n이 1부터 9까지 이제 여기서 반복을 해서 이와 같이 9구단을 출력을 하고요. 자, 끝나면 다시 바깥 포문에 정감식으로 가서 이제 m을 1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m이 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9 이렇게 되는데 자, m이 이제 3일 때 다시 n이 1부터 9까지 또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첩 포문이 m이 3일 때 다시 n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이와 같은 출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언제까지? m이 9 이하할 때까지니까 m이 9가 될 때, 즉 9 곱하기 1, 9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9 곱하기 9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바깥 포물도 반복하고 안쪽 포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반복문인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while문은 조건식에 따라 반복 여부를 결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 밑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자,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다가 갈로 열고 자, 중갈로가 왔고 또 중갈로 끝이 왔죠. 자, 여기 갈로에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조건식이 true가 될 경우에는요, 이 중갈로를 계속 반복 실행해요. 근데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while문을 종료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는요, 주로 비교 연산식이라든지 논리 연산식이 와요. 그래서 비교 연산식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같으냐 또는 다르냐 또는 크냐 뭐 적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연산자와 이와 같은 연산자. 그래서 이건 논리 곱이고 이건 논리 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연산식이 조건식에 많이 와요.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불리한 변수가 와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조건식이 true가 되면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은 이렇게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int 변수 i를 선언하고요. 자, 시작할 값 1을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자,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자, i가 10 이하일 때까지만 반복해라. 그래서 조건식으로 이제 비교 연산자가 왔죠. 그래서 i가 10 이하가 되면 true, i가 10보다 크게 되면 false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i 값을 출력을 해요. 자, 여기서 그냥 이대로 여러분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 i는 1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돼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1만 출력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while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이 코드를 추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1부터 10까지가 출력되고 while문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while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i가 1씩 증가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또 실행하고 i 값이 1 증가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이 조건식을 보는 거죠. 이러다가 i가 11이 되면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되면 false가 되잖아요. 그래서 while문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번 예제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예제인데요. 자, while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본 거죠. 자, 먼저 sum이라는 변수하고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0과 1을 저장을 했어요. 자, while문에서 i가 100 이하일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주고, 자, 여기에는 sum에다가 i 값을 계속 누적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가 i의 값이 101이 되면 얘가 false가 되어서 while문을 빠져나가죠. 자, 출력을 할 때 이 자리에 i-1을 넣었는데, 자, 이 while문을 빠져나갈 때의 i 값이 101이니까 다시 1을 빼서 100으로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sum을 더해서 출력을 이제 한 거죠. 이번에는 세 번째 반복문인 do-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do-while문은 while문하고 똑같아요. 단 이제 조건식이 이제 뒤에 붙어 있다는 걸 빼고는요. 그래서 조건식에 의해 반복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while문과 똑같아요. 근데 조건식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do가 왔죠. 중괄호가 왔고 중괄호가 닫혔죠. 뒤에 while이 오잖아요.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 조건식이 와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다시 반복을 하고요.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은 반복을 멈추고 이렇게 정상 흐름으로 돌아와요. 블록 내부 실행문을 우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복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로 조건식이 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서 자,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실행을 하다가 while문을 만나게 되면 조건식부터 먼저 검사를 하고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do-while은 무조건 실행해요. 여기까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조건식을 평가를 해서 얘가 true가 되면 다시 반복을 하지만 얘가 false가 되면 그냥 정상 흐름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 도서에는 이제 이 do-while문에 대한 예제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 했던 예제를 do-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int sum 0, 그 다음에 int i equal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을 while문 대신에 자, do로 바꾸고요. 자, 대신에 이 조건식은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조건식은 자, 여기로 와서 while 이렇게 하고 이제 조건식을 작성을 하는데,
자, i가 100 이하일 때까지 반복해라. 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실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까지 그냥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조건을 검사해서 반복을 다시 할지, 자, true가 되면 반복을 하는 거죠. 자, false가 되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문은 for문, while문, do-while문 또는 스위치문에 실행을 중지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if문하고 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for문이 있는데 이 for문이 계속 반복을 하다가 자,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for문을 완전히 빠져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 브레이크문은 그냥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if문을 작성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될 때 브레이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for문이 반복을 하다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for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hile문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실행하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 브레이크해서 while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그 빠져나가는 대상이 좀 틀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for문이 바깥에 하나 있고요. 자, 중첩 for문이 하나 작성이 됐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되면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중첩 for문만 빠져나가고요. 다시 원래 바깥쪽 for문으로 되돌아가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중첩포에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바깥쪽 포문까지 빠져나가게끔 할 수는 없을까요? 자,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블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 포문을 작성을 할 때 이와 같이 레이블을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레이블은 여러분이 적당한 이름을 주시면 돼요. 레이블을 준다는 것은 이 포문에 이름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중첩포에서 자, 브레이크를 할 때 이 레이블 이름까지 지정을 해주면 이 브레이크는 이 레이블 이름을 갖고 있는 포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완전히 바깥 포문까지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 선이 좀 잘못됐군요. 이 선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예제를 볼까요? 자, 이 예제는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6이 나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든 예제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while문이 작성이 됐고요. 자, while문에 true가 들어갔죠. 이 true가 되면 여러분이 이 while문은 무한히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건식이 false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while문 내부에 while문을 빠져나가는 뭔가 코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코드를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이 코드는 우리가 한번 이전 예제에서 한번 했었죠. mass.rando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1부터 이렇게 6까지 임의의 정수를 만드는 코드인데 int num에 이와 같은 수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이 num의 수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 사이의 어떤 정수로 바뀔 건데, 자, 일단 num의 값을 먼저 출력을 하고요. 자, 여기 if가 왔죠? 그래서 num이 6이 되면 브레이크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사위 눈이 6이 되는 순간 이 while문은 빠져나가는 거죠. 브레이크가 되면 while문을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다음 예제는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를 했을 때 빠져나가는 포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large A, small a, large A, small b 이런 식으로 쭉 출력하다가
마지막에 G가 나오면요,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깥에 포문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또 포문 하나 작성을 했죠. 중첩포인데, 자, 이 중첩포에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어가 G라면 브레이크 아우러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아우러라고 하는 게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찾아보게 되면은 자,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까지 빠져나가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문을 여러분이 작성할 때 이 뒤에 포문을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지금 이제 레이블 다음 행에 이렇게 포문을 작성해도 돼요. 어차피 이 포에 대한 레이블이니까요. 그래서 브레이크 아우러 해라 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아우러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은 이 포를 빠져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바깥 포문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이번에는 반복문에서만 사용이 되는 continue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ontinue문은 for문, while문, doWhile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continue문이 실행이 되면요, for문의 정감식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while문, doWhile문의 조건식으로 돌아가요. 브레이크문과 마찬가지로 주로 if문과 같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포문이 있죠. 그래서 이 포문이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떤 조건에 맞으면 if문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 이제 continue 해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continue가 되면은 포문 같은 경우에는 포문의 첫 번째 줄로 이동하는데 이때 정감식으로 이동해요. 정감식으로.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도 자, 이와 같이 반복을 계속 하다가 어떤 조건에 맞아서 continue가 실행이 되면요, while문의 조건식으로 되돌아가요. 이 밑에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제를 볼까요? 자, 포문이 지금 하나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i가 1부터 시작을 해서 i가 10 이하일 때까지 돌아라. 그래서 반복할 때 1씩 증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포문은 이제 10회 반복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i%e, 자, 요거는 i를 2로 나눈 나머지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 말은 홀수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i가 홀수냐? 홀수라면 continue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continue를 하게 되면은 포문일 경우에는요, 정감식으로 가요. 그래서 i에 1을 더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넘어가서 평가를 해요. 평가 결과가 true가 나오면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f문은 홀수일 경우에 continue를 실행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i가 짝수라면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와 같이 짝수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죠. 자, for문, while문, doWhile문은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는 브레이크문을 쓰고요,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continue문을 쓴다. 우리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자, for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의 값에 따라서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while문하고 doWhile문의 차이점은 조건식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고 doWhile문은 조건식이 뒤에 있어요. 자, 브레이크문은 for문, while문, doWhile문에서 이제 사용이 될 때 완전히 이들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continue는 for문, while문, doWhile문의 처음, for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감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while문과 doWhile문은 조건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문과 브레이크문, 컨티뉴문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